3월 9일 토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아침에는 약간 쌀쌀한 기운이 있는데 낮에 되면은 일단 따뜻해집니다. 주로 상태도 양호 6% 상태고요. 일단 뭐 주로 자체가 상당히 많이 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막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난주와 주로 상태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주로 자체가 서울의 주로 자체는 선취입 자체가 다 자유로워요. 선행도 가능하고 추입형 마필들도 다 올라오고 뭐 기수들이 어떻게 전개하느냐에 따라서 그것만 이제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역시 뭐 부산의 주로 자체는 아직도 안쪽 주로가 무겁습니다. 안쪽 주로가 무겁기 때문에 안쪽 계로 전개하는 마필들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번 주에 부산에서 부산일보의 대상 경주가 있으면서 서울의 기수가 8명이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중급 기수들이 많이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문세영 기수, 뭐 장추열 기수, 능력 있는 기수들은 서울에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의 경마 자체가 그렇게 막 배당이 터진 거나 이런 거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또 어딘가가 부족했던 마필들, 이런 마필들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CC1 기수하고 헤리카심 기수, 말레이시아 기수들이 와가지고 지난주에 말을 탔습니다. 역시 마필 자체 타는 것 자체가 좀 잘 타는 부분이고, 문세영 기수하고 CC1 기수가 오늘 뭐 붙는 경주도 몇 개 있어요. 이런 경주들 또 대결적인 측면, 이것도 체크하셔야 되고요. 일단 전개적으로 일단 앞선에 가는 마필들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추입형의 마필들보다는 앞선에서 움직이는 마필들을 공략하겠고요. 편성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경주는 아닌 것 같아요. 한수를 위주로 또 적중을 위해서 꼭 좋은 결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박송이가 2월 말을 또 3월 초 2주 연속 승리하는 경마 만들어 드렸습니다. 배당도 90배짜리, 복승식만 93배짜리 적중을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이번 주 경마도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잘할 자신이 있는 만큼 꼭 좋은 결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경주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안말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능력 마필 자체들이 없어요. 다 고만고만한 레이스의 마필들인데 앞말이다 보니까 직전 경주 어떻게 탔느냐, 어떻게 전개를 풀었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번 마 플라잉 커맨드 역시 지난번 1300m 경주에서 강하게 좀 앞선에 붙어왔습니다. 하지만 마필 자체가 423kg, 마필 자체가 워낙에 작다 보니까 결정력, 힘을 쏘지 못해요. 이렇게 앞말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힘을 비축해서 써야 된다. 423kg짜리는 초반에 스타트에서 밀어버리면 마지막 끝걸음 자체가 아예 없어요. 이런 마필 자체들은 차라리 따라가는 전개가 좀 더 낫다고 판단되고요. 4번마 BK벨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체중을 빼지면서 뭐 정배당, 2.6배당을 지켜냈던 마필이죠. 근데 질적용 모습을 보면 완전히 뭐 부진마 경주 편성입니다. 편성 자체가 워낙에 약한 경주 편성이었고요. 9번 한평파이터도 잡고서 지난번에 따라가는 전개에서 가능성을 보여줬던 마필이었는데 이번에도 뭐 그 정도만 타주면 돼요. 근데 이번 경주 편성 자체가 약간의 빠른 마필들, 인기 마필 자체를 좀 더 앞선에서 움직이는 세력들이고요. 자, 그렇다면 안쪽에 1번마 원더풀 시킹, 얘를 안정적인 축막감으로 노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시킹 같은 경우는 12월 25일 경주 때 이현종 기수가 기가 막히게 타줬던 마필입니다.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마지막에 딱 추입을 딱 했던 마필이고요. 지난번에는 타는 모습을 보면은 이현종 기수가 앞에 가겠다는 의지가 너무나 높았던 마필입니다. 차라리 따라가는 전개를 했으면은 더 나았다고 보고 있어요. 앞말 자체들은 4코너 돌기 전까지 한 번에 숨을 돌려줘야 됩니다. 한 번 더 초반에 스타트 밀었다가 뭐 3코너보다 3코너 중반이든 한 번 숨을 돌려주고 릴렉스 시킨 다음에 다시 4코너에도 추입을 해야 돼요. 근데 원더풀 시킹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레이스를 운영하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4코너까지 한 번도 숨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자리 선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몰아제끼는 바람에 4코너까지 계속적으로 무리한 전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숨을 돌리지 못하면서 마지막 끝걸음 자체에서 좀 무너졌던 마필이거든요. 이번에 이제 헤리카심이라는 기수가 탑니다. 일단 뭐 능력한 기수이고 제가 봐서는 CC1 기수보다는 조금 약간 한 단계 아래의 기수지만은 이런 마필들 잘 탈 수 있다고 판단돼요. 차라리 따라가는 전개가 더 나아요. 굳이 뭐 앞에 가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외곽이 11번 한평장미
여기에 8번마 마루스타 이런 마필들이 좀 더 앞선에 가거든요. 그런 마필들 보내놓고 3선 4선에서 차분하게 레이스 전개만 하면 된다고 판단하는 마필이 1번마 원더풀 시킹이 되겠습니다. 저는 안쪽에 1번 원더풀 시킹을 놓고 때려보겠고요. 여기 뭐 9번 한평 파이터는 무조건 봐야 되는 1순위 마필입니다. 제가 봐서는 4번마 PK벨거라고 안쪽에 2번 플라잉 커맨드보다는 9번마 한평 파이터가 좀 더 낫다고 판단됩니다. 1번, 9번에 맞곤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마 PK벨, 5번마 디아나도 일단 현재도 좀 팔릴 거예요. 워낙 조교가 약간 좋았기 때문에 팔리는 부분이지만 그렇게 큰 능력은 아니라. 자, 이번 1경주는 안쪽에 1번마 온도벨 시킹을 축으로 놓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역시 뭐 6등급의 책은 완전히 부진만 경주 편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세 마필 자체들이 능력 있는 마필들은 싹 올라가 버리고 책은 6등급에 있는 마필들이 완전히 좀 부진마들이 이제 출전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6번마 네이비크롬 뭐 압도적인 인기의 마필로 판단됩니다. 차분하게 지난번에 이현종 기수가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따라가는 게 더 나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말이 완전히 이제 살아나 있습니다. 지난번 1300m에 주로 빠르기 6, 약간 무거운 주로에서 1분 22초 8을 뛰었던 마필이고요. 기본기가 워낙에 탄탄한 마필입니다. 6번마 네이비크롬을 일단 봐야 되고요. 자, 여기에 보는 마필은 9번마 빅토리 실버를 배당으로 노려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팔리는 마필입니다. 빅토리 실버 같은 경우는 지금 김효종 기수가 주행검사하고 데뷔 전까지 계속 탔다가 이동화 기수, 김태희 기수 계속적으로 기수를 바꿔봤습니다. 자, 오랜만에 장쫄 기수가 직접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는데 조교의 강도를 대폭적으로 올렸습니다. 상당히 끌어올렸다는 부분이고요. 외산 1등급 몬스터K라는 마필하고도 병합 조교를 했는데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과 데뷔 전의 모습하고 확연히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병합 조교를 했다는 것도 상당히 이 마필의 장점이라고 판단되고요. 이 마필의 가격을 보시면 경매가가 5천만원짜리입니다. 5천만원짜리 경매가인데 지금 안 뛰었어요. 근데 안 팔려. 여기에 기수 자체가 장추열이야. 그럼 무조건 승부라는 거죠. 워낙에 마필 자체의 편성 자체가 워낙에 약한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굳이 뭐 인기마로 팔리는 마필보다는 좀 덜 팔리는 마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마 빅토리 실버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안정적인 충막경이기 때문에 9번마 빅토리 실버 요거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전반부 경주는 그렇게 딱히 막 손댈 수 있는 경주 편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기만 안에서 얼마만큼 압축을 하느냐 이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기에 강하게 뭐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은 3번마 쿠카버가 되겠죠. 기본적인 이제 순발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따라가는 전개를 할 필요도 없고요. 1400m의 거리 경험은 없지만은 그래도 직전 경주에서의 모습을 보면 뭐래도 적응하겠다는 판단입니다. 근데 너무나 쿠카버가 너무 잘 만났던 이유는 뭐냐면 편성 자체가 너무 없어요. 또 3번이 선행을 가는데 옆에서 들이댈 수 있는 마필 자체들이 없어요. 3번은 쿠카버가 너무 쉽게 선행을 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안정적인 충막감 7번만 명성축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주중 방송부터 말씀드렸던 마필이죠. 직전 경우 3마리 밖으로 상당히 무리한 전개 속에서도 살아남았던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의 모습이 스포조교 한 번을 했다면 이번에는 스포조교 3번, 4번씩이나 하고 출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경주 빠른 마필 자체들이 없기 때문에 3번이 선행을 가고 7번이 바로 옆에 붙을 수 있는 세력입니다. 7번이 바로 붙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7번만 명성축제 같은 경우는 잡고서 따라가는 전개를 했거든요. 근데 3번 쿠카버가 CC형 기수하고 문세영 기수야. 근데 요거 CC형의 쿠카버를 4코너까지 너무 편하게 레이스를 전개를 하면은 7번만 명성축제가 불안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문세영 기수가 한 템포 빠르게 움직일 거예요. 쿠카버가 4코너까지 너무 편하게 가지 않게끔 레이스 운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3번하고 6번하고 7번 이 마필들이 좀 더 앞선에 가는 마필들이거든요. 근데 7번만 명성축제는 워낙에 중속이 좋기 때문에 3번의 옆에 3코너에서는 붙을 거예요. 그리고 3코너 중반부터는 쭉 갖다 붙이면서
이마필을 좀 괴롭힐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7번, 9번의 막권이 한방 막권이 돼야 되겠습니다. 7번, 3번이요. 7번, 3번이 한방 막권이고요. 9번만 하트케이 같은 경우는 이마필은 지금 농땡이 기질이 좀 심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전개 자체를 워낙에 잘 풀어야 되는 마필이에요. 1월 7일 경주 때는 선의 외곽에서 정말 잘 타주면서 8만신을 이겼습니다. 근데 직전적 2월 4일 경주 때는 명성축제한테 지금 몽차를 졌어요. 근데 이번에도 제가 포지션을 따지면은 지난번에는 하트케이가 명성축제보다 더 앞선에 붙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명성축제보다 하트케이가 뒤에 있어요. 운영기수가 자리를 안 내줄 것 같아요. 그러면 9번마 하트케이는 좀 뒤로 돌리고 7번, 9번에 인기 많은 좀 공략은 좀 생각이 많이 필요한 편입니다. 이마필이 약간 하트케이가 농땡이도 심하고 약간 타기가 까다로워요. 그리고 이번에 또다시 조교 자체가 약간 스포 조교가 없거든요. 이렇게 농땡이 있는 마필들 한 번씩 스포 조교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CC1 기수하고 문세영 기수 3번, 7번, 3번에 7번의 막권 한 방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경주입니다. 국리선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수홍의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추천 경주 들어갑니다. 이번 경주 편성은 뭐 그렇게 큰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 편성은 아닙니다. 여기 불안한 인기마가 있기 때문에 한번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 편성이에요. 일단 외곽에 9번마 3-4칸 모래를 안 맞으면서 무빙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이죠. 자, 이번에도 모래를 맞지 않고 외곽에서 무빙을 뜰 수 있는 타이밍이고요. 6번마 동투자웨이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하겠지만은 코너에서 약간 외곽으로 기대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을 지정해서 가고 3착을 하고 좀 변경되면서 지난번에 2착을 했거든요. 정말 잘 타줘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너무 무리한 전개를 하거나 초반에 약간 느슨한 전개를 했거나 그러면 약간 불안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선행을 가더라도 좀 더 쉽게 편하게 레이스를 전개해야 되는 부분이요. 5번마 핑크볼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뭐 안말 경주 편성에 뛰었는데 상당히 잘 뛰어줬습니다. 약간의 농땡이 기질이 있었던 마필인데 그걸 깨고 들어왔던 마필이고요. 7번마 거미블루 같은 경우는 일단 싱싱이가 타고 있다는 말을 팔리는데 이 마필은 약간 단촐한 편성 8마리 9마리 경주가 뛰는 경주에서 더 유리한 마필이에요. 그렇게 센 마필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이번 4경주는요 압축해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배당이 있는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이런 경주 편성은 축막감만 잘 잡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축막감은 약간 고민이 많다 그러면 박수홍 찾아주시면은 박수홍이 꼭 축막감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국리선 5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8마리 단출한 경주 편성입니다. 이렇게 단출한 경주 편성에서는 뭐 선행형 마필도 되고 추입형 마필도 되는 경주 편성입니다. 자, 이번 경주 노려볼 수 있는 마필들은 6번마 더서파이터, 5번마 당찬대보, 8번마 슬램드래곤 이런 마필들이 일단 팔립니다. 근데 저는 안쪽에 2번마 아치메모리를 놓고 때려볼 생각입니다. 아치메모리 같은 경우는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최근 안말경주에서 뛰었는데 상대들이 의외로 강했던 경주 편성이었고요. 추입도 충분히 1700m에서는 더 유리하다고 판단돼요. 마지막 끝걸음 최대한 살리고 나오고 있고요. 정우주 기수가 이 마필을 지난주 토요일부터 직접 조교를 하는데 그냥 2바퀴씩 돌리는 강훈련을 시행했습니다. 정우주 기수가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첫 승을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이 조금 말이 아니라 정우주 기수가 어깨에 힘이 좀 많이 빼지는 부분이고 조교도 상당히 열심히 합니다. 부산에서는 조교를 그렇게 막 강하게 이렇게 시행하는 기술은 아니었는데 서울에 와서 조교 강도를 대폭적으로 올린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들이 그렇게 강한 편성도 아니고요. 6번과 더썸파이터 같은 경우는 추입 타임의 마필이죠. 6번하고 2번하고 얼마만큼 추입 타임을 잡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고요. 추입 타임에서는 6번 좀 더 유리하다는 판단인데 하지만 마필 자체가 조금은 아쉬운 부분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더썸파이터도 지난번에 송지철이 기수가 타는 모습을 보면 좀 더 빨리 붙을 수가 있었어요. 너무 말을 믿고 탔다 그래야 되나? 너무 말을 믿고 타다 보니까 너무 흠에 있었어요. 제가 봐서는 좀 더 초반에
좀 더 푸시를 해가지고 안쪽이 좀 더 붙을 수 있었거든요. 못해도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붙을 수 있는데 그렇게 타버리려고요. 2번 아치 메모리, 여기 6번 더선 파이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니 조교사도 지난번에 송재철이가 타는 거 보고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송재철이 이제 부산에 내려가 있지만은 마필의 컨디션 자체는 이상이 없고 지난번에 힘이 남아 돌았기 때문에 2주 만에 출전이라고 판단됩니다. 여기는 2번 아치 메모리, 6번 더선 파이터, 이렇게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뭐 충막감이 나왔죠. 8번마 드림플레이, 얘는 가장 안정적인 충막감으로 판단됩니다. 7번마 메디슨 마운틴도 조교 강도를 대폭적으로 올렸습니다. 두 마필이 인기마로 팔리는데 둘 다 좀 좋아 보입니다. 8번마 드림플레이 같은 경우는 최근 조제로 기수가 1등급, 2등급의 마필들이 입상이 성공하면서 조제로 기수가 최근 말타는 모습 자체가 많이 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조제로 기수는 약간 극과 극을 좀 달리는 기수죠. 아예 선행을 가던가 아예 따라가는 전개를 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했던 기수입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페이스 조절 실패 그러면서 5일 6일 정지 처분을 받았던 기수예요. 근데 최근 조제로 기수가 말타는 모습을 보면 최대한 앞에 붙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8번마 드림플레이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했는데 취임이 엄청나게 지난번에 좋더라고요. 자, 이번에도 부담량 56kg, 지난번보다 1.5kg 뿐이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편성이면 해볼만 하다고 판단돼요. 그리고 편성 자체도 그렇게 강한 편성도 아니고요. 국내산 4등급 경주 중에 최근 가장 약한 경주 편성이 아니냐 싶은 경주 편성입니다. 8번마 드림플레이, 이 마필을 일단 가져가야 되겠고요. 7번마 메디슨 마운틴도 직전 경주보다 상당히 많이 호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직전 경주는 스포 조교를 2번을 했다면 이번에 스포 조교 4번을 하고 나오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호전되어 있는 발걸음이고요. 박태종 기수가 일단 워낙에 빡빡빡 칼을 갈았기 때문에 상당히 좋고요. 29조 배유준 조교사 마방에서 이제 이적한 마필인데 예전에 이 마필 자체가 경남도지사의 대상경주까지 출전했던 마필입니다. 워낙에 상대들도 강하게 만났던 만큼 8번, 7번의 막공 가져가야 되고요. 여기 이제 아예 이제 배당이 터진다면 4번마 미스 퀄리티가 되겠습니다. 선행을 가야 더 뛰는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 승급전에 맞으면서 국내산 4등급 경주에서 선행을 가서 우승을 하고 빠른 마필 자체들이 많다 보니까 그 레이스에서는 바닥을 쳤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 2번 어나더 레벨하고 4번 미스터 퀄리티인데요. 스타트 능력은 4번 미스터 퀄리티가 훨씬 빠릅니다. 어나더 레벨 같은 경우는 진이겨서 지금까지 선행을 갔던 마필이고 4번마 미스터 퀄리티는 따라가는 전개를 했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밖에 없는 경주 편성이는 아닙니다. 다른 마필 자체의 안쪽에 2번 어나더 레벨을 빼놓고는 없어요. 자, 그렇다면 미스터 퀄리티가 4코너까지 편하게 레이스를 전개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미스터 퀄리티도 여기서는 이제 해볼만 하다. 장거리 경주도 혈통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혈통이기 때문에 8번, 4번 쪽에 한 방을 한번 때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진짜 국내산 4등급 6경주와 마찬가지로 국내산 4등급 경주 편성인데 완전히 중급 이하의 편성입니다. 외곽에 무빙을 뛸 수 있는 10번마 온평킬라, 서인석 쪽에서 마방에서 전개를 하는데 지난번에 이마필 자체가 55에 박태종 기수가 타는데 기본적인 순발력을 조금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취입을 하더라고요. 야, 말이 많이 좋아졌나 보다, 말이 많이 강단해져 있나 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초반에 막 밀고 가는 것보다는 따라가는 전개가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이 마필 자체를 이제 박태종 기수가 지난번에 타고 입상에 성공했는데 이번에 이 마필은 이제 빅투아루가 탑니다. 빅투아루하고는 조금 맞아 떨어지지 않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빅투아루 기수가 워낙에 초반에 막 밀어가지고 앞전에 붙어서 무빙을 뜨고 거기서 버티냐 못 버티냐 이건데 이번에는 그렇게 타도 들을 것 같아요. 워낙에 1분 21초대에 떼어본 마필 자체들이 없어요.
뭐 금성시대나 좀 앞선에서 붙어야지 좀 뛰는 마필인데 그게 또 아니라는 판단이고요. 자, 그렇다면 10번만 온평킬라 매각에서 무빙을 뚫을 수 있다. 흐름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경주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해볼만 하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10번만 온평킬라 요거 한번 노려보겠고요. 여기에 아예 배당이 터진다면 기본적인 순발력은 약간 따라지만 따라가는 전개에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7번마 굿니셋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마필 지금 계속적으로 조인권 기수, 김정준 기수, 김동훈 기수, 김태훈 기수, 문세영 기수, 오세철 기수, 김정준 기수, 심승태 조교사가 지금까지 기수 자체를 계속적으로 바꿔서 타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기수 자체들이 없어요. 이 마필 자체가 약간 농땡이 기질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타줘야 되는 기수가 좀 더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굿니셋이 이 마필을 타는데 제가 이 마필을 보는 이유는 최근 이 마필 자체의 끝걸음 자체, 라스트 끝걸음 자체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이번 경기 보시면 알겠지만 안쪽에 2번마 썬더블로, 3번마 금성치대, 안쪽에 라몬 마네 이런 마필들이 앞선에서 싸울 수 있는 경기 편성이라는 거죠. 김하연, 이현종, 여기에 정호주 이런 기수들 자체 다 앞에 가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 기수들입니다. 그럼 앞에 가는 마필들을 다 싸우는 경기 편성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전개에서 올 수 있는 마필이 7번마 굿니셋이에요. CC1 기수가 탑니다. 추입이 워낙에 좋은 기수이기 때문에 4코너까지 꾹 참고 있다가 라스트 한 발 딱 보면 올라올 수 있는 타이밍이라 판단됩니다. 7번마 굿니셋도 일단 봐야 되고요. 외곽의 11번마 두성 클래스도 이것도 이제 선행형 마필이었는데 지난번에 따라가는 전개를 하더라고요. 국내대 3등급 온평코드라는 마필하고 병합적으로 하는데 조금은 약간 더 호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11번마 두성 클래스도 가졌습니다. 일단 이 마필도 약간 선행형 마필인데 선행형 마필보다 좀 따라가는 전개 좀 더 유리하다는 판단입니다. 팔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안말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수홍의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8경주하고 9경주 요 두 개 경주를 완전 한번 연타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있는 마필 2번 마 그레이스 K 선행형 마필입니다. 선행으로 가는데 옆에서 들이댈 수 있는 마필이 별로 없어요. 16주에 공백은 있는데 지난번에 군에서 5등급 경주 편성에서 제축 1호한테가 졌다가 다시 채찍을 때리니까 택직 반응을 받고 다시 올라왔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선출입 자체가 자유로운 마필이라고 판단돼요. 예전에 이 마필 자체가 뛰는 모습을 보면은 16주에 이제 공백이 있는데 뭐 그렇게 막 큰 질병은 아닙니다. 이번 막 그레이스 K 이 마필이 들어오면 아예 배당이 형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편하게 가요. 여기에 감량까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9번마 별나라비마 역시 지난번에 레이스 흐름 자체가 너무 빠른 흐름이었죠. 그 전에 12월 30일 경주 때 파워군주 금전사례 이기 때 모습을 보면은 중간에서 약간 끌고 가려는 힘도 많이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그러면서 추입을 했어요. 12월 30일 날 이때는 그냥 추입이 되는 날이었잖아요. 완전히 그날 12월 올말 경마 때 보면은 추입이 다 되는 날이었습니다. 지난번에 2월 17일 경주 때는 문정균 기수가 타는데 이 흐름 자체는 또 엄청나게 좀 빨랐습니다. 그리고 중속 자체가 뭐 반응도 없었고 그리고 이날 2월 17일 경주 때는 또다시 추입형의 마필 자체들이 아예 안 통하는 날이었어요. 7번은 힐링 에이본 지난번에 강등되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 자체가 지금 레이팅 35점으로 좀 내려와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다가 국내산 5등급 경주에 편성을 맞았는데 딱 입상에 성공했어. 근데 7번만 힐링 에이본의 모습을 보면 두 번의 경주에서 입상에 성공했을 때는 두 번 다 모래를 맞지 않고 했을 때 입상에 성공했던 거예요. 근데 이번 경주는 이 마필 7번만 힐링 에이본이 모래를 안 맞을 수 있나요? 제가 봐서는 모래를 맞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는 마필입니다. 7번만 힐링 헤이븐이요. 지난번에도 강등돼가지고 약간 경주 편성에도 입상에 성공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좀 조교는 조금 좋아 보이고요. 3번만 신의 반전 역시 다비드 기수가 기승하는데 주행 재검을 받고 나옵니다. 라스트 약간 외곽으로 기댔어요. 약 추진하고 선이 외곽 붙었는데 라스트도 약 추진하면서 화면을 보면서 주행검사를 합격을 하더라고요. 뭐 괜찮습니다. 외곽이 11번 아노로즈 같은 경우는 15주의 공백이 있는 마필이고 6번마 미스하이 플라이 같은 경우도 차분하게 레이스를 전개해야 되는 마필이고 이런 부분입니다.
일단은 이 경주 편성 자체가 그렇게 뭐 어려운 경주 편성은 아닙니다. 축막감만 잡으면 가능하다는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불안한 인기만 아예 한번 삭제해버리고 놓고 때는 축막감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임팩트 있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세 번째 8경주와 9경주 연타로 한번 때리는 승부처를 가져갈 생각입니다. 여기 제가 이제 5번마 도끼 드래곤이 인기마로 팔리는데 인마필은 제가 물음표를 한번 치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자, 이마필 최근 국내선 5등급 경주에서 선이 외곽 붙으면서 입상에 성공했고 지난번에 발주돼서 약간 삐걱하면서 스타트에 실패하다 보니까 앞선에도 좀 무리하면서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역시 뭐 1600m를 첫 도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또다시 모래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래를 맞지 않고 뛰었을 때 잘 뛰는 마필입니다. 모래를 맞으면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는 마필이에요. 조금 많이 불안한 마필이라고 하죠. 5번마 도끼 드래곤, 조교는 상당히 잘 해놨어요. 외산 1등급 흑록대부라는 마필들하고 병합 조교라는데 엄청 잘 해놨어요. 근데 제가 봐서는, 이건 이번에는 딱 본전 방어만 들어갈 수 있는 마필이에요. 여기에 한 방을 때릴 수 있는 마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을 놓고 때릴 생각은 없어요. 복병관을 놓고 있는 마필인데 이 정도 편성에서는 도끼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3마신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판단돼요. 어려운 경주 편성이 아닙니다. 완전히 기본적인 레이스 운영 또 기본적인 조교의 내용만 보고 이번 맞출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경주 박승 5번마 도끼 드래곤 7번마 제이트로드 인기마 조합 공략하지 않겠습니다. 둘 다 불안한 만큼 임팩트 있게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국내선 3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안쪽에 블루레몬이 안쪽에 인기마로 팔리고요. 6번마 글로벌 파워도 지난번에 발주대 요동하면서 점프하면서 늦었고요. 9번마 음파 챔피언도 57의 부담량이 극복했던 마필이고 부담량 55.5kg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안쪽에 1번마 블루레몬 같은 경우는 무조건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두 마리 밖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했고 또 조교 때 A시장에서 좋았던 모습하고 실전의 모습하고 좀 다른 마필이고요. 52의 부담량인데 제가 봐서 이동화 기수가 그냥 밀고 선행을 가져야 된다고 판단돼요. 중속도 상당히 괜찮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발주대에서 조금만 실수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6번마 글로벌 파워 같은 경우도 요동하면서 늦었지만은 1월 7일 경기 때 문세영 기수가 타는 모습을 보면은 선입권에서 전개를 너무 잘 풀었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 역시도 조금 더 전개를 좀 잘 풀어야 되는 마필이고 제가 여기에 아예 배당을 노리면은 7번마 터프맨이 되겠습니다. 이 마필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3착을 냈는데 제가 이 마필을 1월 7일 경주 때 한번 노려봤던 마필입니다. 근데 아예 못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2월 3일 경주 때 보면 윈다빈 기수가 아예 잡고서 늘어졌더니 그랬더니 라스트에 다시 한번 추입을 했어요. 오, 말이 많이 살아났구나. 근데 지난번에 조교 때의 모습이 한 80%의 모습이라면 이번의 모습을 한 95%까지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양쪽에 1번마, 외곽에 10번마, 6번마 다들 조금 더 앞선에서 움직이는 세력의 마필들이에요. 9번까지. 169, 여기 10번까지. 다 앞선에서 움직여야 되는 마필이에요. 근데 7번마 터프맨 같은 경우는 차분하게 레이스를 운영하면서 따라가는 전개를 해서 마지막에 한 발만 보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7번마 터프맨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마 라운드 위켄드들도 팔리는데 제가 봐서는 부담량이 올라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11경주입니다. 2등급 1800m 경주 편성입니다. 2등급 경주가 토요 경마하고 일요 경마가 분할이 됐습니다. 아니, 2등급 경주가 분할되는 건 정말 좀 오랜만에 봅니다. 여기 놓고 때는 축막금은 2번마 마이티 칩이 되겠습니다. 3번마 아르고 스마일, 5번마 올프 플레이도 많이 판매인데 제가 2번마 마이티 칩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번 경주가 8마리만 뛰는 경주 편성이라는 거죠. 8마리가 뛰는데 7번, 8번 이런 마필들은 뒤에 있는 마필들입니다.
7번, 8번 이런 마필들은 뒤에 있는 마필들이에요. 2번 뭐 마이티칩이 예전에 안토니오 기수가 탔을 때 입상했을 때 모습을 보면은 정말 농땡이가 있어가지고 정말 잘 따라 붙어갖고 잘 레이스 전개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정도는 붙어야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 두 번의 경주 보십시오. 장초의 기수가 두 번의 경주 탔는데 워낙에 빠른 레이스다 보니까 이 흐름에서 말 자체가 못 따라 붙어요. 중간에서 약간 모래를 맞고 이래버리니까 말 자체가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딱 찬스야. 8마리야. 어떻게 타야 됩니까? 그냥 못 타도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붙어요. 제가 봐도 아무리 못해도 네 번째는 붙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외곽에서 임다빈 기수가 잘하는 거, 4코너 돌아서 외곽으로 빼는 거, 추입을 하면 됩니다. 임다빈 기수가 약간 극과 극이 있어요. 어떨 때는 추입말을 가지고 안쪽으로 추입을 하고, 어떨 때는 외곽으로 빼서 추입을 해요. 근데 외곽으로 빼는 게 더 훨씬 좋아요, 추입만은. 이번 마이티치 같은 경우는 워낙에 편성을 이번에 잘 만났다. 늦어도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따라 붙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경기 편성입니다. 여기서는 와야 돼요. 안토니오 기수가 탔을 때, 입성했을 때 그 모습 그대로라는 거죠. 근데 최근 그걸 하지 못했어요. 이번에 55의 분함량도 적절하고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해볼만 하다는 판단돼요. 자, 여기까지 11개 경주를 여러분한테 풀어드렸습니다. 이번 토요경마도 상당히 잘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요. 편성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공부를 했을 때 조금만 고민하면 적중할 수 있었던 경기 편성이기 때문에 박송 3월 9일 토요경마도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인 상승세 꾸준하게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송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박송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최고의 성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